안녕하세요. 저는 신촌파고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HSK 전문 강사 정수은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HSK 시험 대비해서 4급 쓰기 영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러가 2개인 구문, 즉 해석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연동문과 겸어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벽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연동문부터 가보는데요. 연동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자가 2가지 이상의 동작을 연달아서 하는 문장이 연동문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시면 하나의 주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첫 번째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동작을 연달아서 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我坐车去学校 자, 나는 차를 타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주체가 2가지 이상의 동작을 연달아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작을 연달아서 할 때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쓰실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종류는 바로 시간 순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하고 두 번째 동작한다. 이런 순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我去商店买衣服 해서 내가 상점을 가고 그 다음에 옷을 산다. 이렇게 시간 순서 배열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목적에 따른 연동문이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수러하러 첫 번째 수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我去中国学习汉语 해서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하러 중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바로 두 번째 수러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는 수단과 방식에 따른 연동문이 있고요. 첫 번째 동사로 두 번째 동작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첫 번째 동작이 수단과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中国人用筷子吃饭 자, 그랬을 때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바로 밥을 먹는 방식이 바로 用筷子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동문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종류를 나뉘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연동문의 특징, 바로 부사어의 위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사어 같은 경우는 모든 문형에서 다 물어보게 되는 그런 특징인데요. 부사어라는 것은 수러를 앞에서 꾸며주게 되는 그런 성분으로 시간사, 부사, 조동사, 개사순으로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서 수러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부사어를 수러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러가 2개 이상 연달아서 나오는 문장은 여러분 부사어를 첫 번째 수러 앞에 붙일지 두 번째 수러 앞에 붙일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으셨는데요. 바로 연동문에서 부사의 위치는 무조건 기본 부사어 첫 번째 수러 앞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문으로 보시면 我经常去图书馆看书 해서 나는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갑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자주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 첫 번째 동사 앞에 넣어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 더 我要去图书馆看书 하면 나는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이번에는 조동사 나왔죠. 그래서 그 위치 마찬가지 조동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시켜준다는 거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고요. 이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좀 먼저 보시면 일단 生日 하게 되면 생일이라는 뜻이고요. 做 뭐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不要 하면은 자,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 비애와 같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 가 하나 나왔고요. 자, 不要 뒤에는 우리 用,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동사가 뒤따라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银行卡的密码 해서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바로 은행카드의 비밀번호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最好라고 해서 여러분 가장 좋다, 제일 좋다라는 사실은 정도부사와 형용사의 구조긴 하나 사실은 하오를 형용사로 써주기에는 너무 앞에 동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용사 수로로 쓰이지 않고 여기서는 부사,
가장 좋기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뒤쪽에 어떤 서술이 오면서 가장 좋기로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장에서 제일 앞에 간다라는 거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장을 배열을 할 때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3가지 방식으로 의미적인 배열을 해주셔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最好, 가장 좋기로는 이라는 부사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부사어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不要,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용,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뒤쪽에 무엇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냐면 바로 生日가 되겠습니다. 생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수러 여기서는 做,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 무엇을? 银行卡的密码 해서 자, 생일로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우리 수단과 방식에 따른 연동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연동문이었고요. 계속해서 겸어문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겸어문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 2개의 수러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인데요. 첫 번째 목적어가 동시에 두 번째 주어 역할을 겸하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주술목 문형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주술목 문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번째 주어 역할을 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어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문장이 겸해지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수러죠. 첫 번째 수러가 이렇게 사역동사, 랑, 자, 시, 린 같은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해석이 특이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이 목적어가 이해하도록 시키고 만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두 번째 수러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도 꼭 숙지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예문을 보시는데요. 他的话让我生气.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겸어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연동문과 같이 이렇게 수러가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이 들어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사어가 어떤 수러 앞에 위치할지를 꼭 숙지를 해 주셔야겠죠. 자, 연동문과 같고요. 부사어도 이렇게 첫 번째 수러 앞에 일반 부사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我也想让他休息. 나도 그로 하여금 휴식하게 하고 싶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뭐뭐도 역시라는 뜻의 부사와 想,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바로 그 위치에 주목을 하시고요. 위치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하더라. 자, 그 다음 하나 더. 父母不让我看电视.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TV를 못 보게 하신다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에서 뿌 같은 부정부사, 마찬가지로 부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첫 번째 수로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전 문제풀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단어부터 보시면 父母 하면 부모님이죠. 그 다음 儿童, 아동, 어린이라는 뜻이고 要让, 자, 여기에 사역동사가 나왔죠. 바로 뭐뭐하게 시키고 만들다라고 해서 첫 번째 수러로 쓰이게 되는 바로 겸어문이 되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거기다가 해야 한다, 뭐뭐 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인 부사어까지 앞에 붙어서 나왔죠. 자, 계속해서 养成好的. 자, 养成 하면은 양성하다, 기르다라는 동사이고요. 계속해서 뒤쪽에 좋은 무엇이라고 해서 구조조사 더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여러분은 명사를 붙여야겠다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니까 바로 学习习惯, 학습 습관, 공부 습관이라는 명사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해주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겸어문을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 첫 번째 수러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러,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이 목적어가 무엇을 하도록 시키고 만들었는지 두 번째 수러를 먼저 찾아주시면 조금 더 문제를 이렇게 배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봤을 때 우리 쭉 봤을 때 바로 양청이 있었죠. 예,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이 목적어가 무엇을 양성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수러를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주어 목적어들은 여러분들이 100% 의미적으로 배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답 바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바로 부모, 부모님이 要让孩子 아이로 하여금, 어린이로 하여금 养成好的学习习惯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이었고요.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동문은 문장 안에 두 개의 수러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시간, 목적, 수단, 방식에 따른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겸어문은 첫 번째 동사가 사역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로 하여금 그 목적어가 이해하도록 시키고 만들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의미 배열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실수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로 모두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